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나들이 계획들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먼지가 뭐 조금 있긴 한데, 뭐 마스크는 안 써도 될 정도의 날씨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들 하시면 좋겠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야외 활동들 하시라고. 저도 그렇게 할 거고, 영상을 지금 만들긴 했는데, 지금이라는 건 토요일 오전 일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올릴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나갔다 와서 올리려고 하니까. 만드는 것보다는 업로드가 상대적으로 쉬워서, 좀 어려운 거 먼저 하고, 쉬운 걸 좀 나중에 하려는 뭐 그런 제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네요. 여러분도,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영상은 좀 나중으로 미뤄두시고, 밖에 나가서, 좀 즐거운 추억 만드시는 걸 최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늘 그랬듯이, 유로 달러 일봉으로 시작을 하는데, 유로 달러에 대해서는 이제 할 얘기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너무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시간은 무한정으로 주어져도 모자라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여기 써놓은 걸 보시면은 뭐 그냥 될 것 같아요. 이걸로 해서 이제 대신하면 될 것 같고. 이 이상 내용은 사실 별로 없어요. 유로 달러라는 건 이제 미국 화폐와 이제 유로 화폐에 대한 어떤 이제 교환 비율의 이제 변화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준 게 이제 유로 달러 차트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해왔는데 왜 이렇게 변해왔고 요즘에 이제 흐름이 이러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다 써놓은 거죠. 이건 보시면 됐고. 자, 이제 골드 차트예요. 골드 차트인데 이 역시도 뭐 유로 달러하고 크게 다르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조금 다르게 썼어요. 뭐냐면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골드가 좀 요즘 최근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지는 모르겠고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크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이거는 세계 경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 글로는 다 쓰진 못했고, 영상에서 언급하는 건데, 어, 자동화라든가, 어떤 진짜 뭐 로봇이라든가, 어떤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다 보니까, 인력이 덜 필요하고, 사람이 이제 몸을 덜 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자원도 덜 필요하죠. 에너지도 덜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라는 것도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래서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활성화가 이제 덜 됐고 이제 경기가 이제 어려워서라기보다도 특징이 지금 이렇다. 예,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고 자원 소모를 좀 덜하는 예,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이제 미래가 이제 좀 펼쳐지고 있다. 그게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여기다 쓰자니 너무 길어서 이제 영상으로만 이제 언급하려고 여기서는 좀 이렇게만 쓰고 이제 뒷부분이 어떻게 보면 잘린 이건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자 이제 크루드 오일인데 일주일간의 모습만 봐서야 뭐 하락의 우세이긴 하지만 사실 뭐 기름이라는 것은 길게 봐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원자력이라든가 어떤 뭐 친환경 에너지들이 이제 뭐 대체가 많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름의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유한한 자원이니까 반드시 그래야만 하고요.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기름은 진짜 매수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되고 매도로 대응해야 되는 대표적인 이제 자산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름이라는 게 물론 이제 에너지 수요만 이제 그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로 산업에서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소재를 우리가 이제 그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의약품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이오 쪽은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데 어, 의약품도 이 기름에서 유래된 그런 소재가 없이는 만들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이쪽에서 종사하는 인력이라든가 이쪽에 어떤 여러 생산 시설들을 뭐 수요가 줄어든다고 해서 갑자기 줄이고 이제 그렇게 좀 놀릴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폭이 더 빠를 것이고 생산 어떤 양이라든지 어떤 뭐 지금 말씀드린 아까 그뭐 인력이라든가 이런 시설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드는 그 속도는 뭐 더 나중일 수밖에 없죠. 이런 건 되게 경직된 이제 지출이고 이제 그런 어떤 시설들이고 뭐 그렇잖아요. 쉽게 쉽게 그렇게 뭐 감축하기가 어려운 그런 종류의 그런 지출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은 더 빠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려운 지출을 쉽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제 강한 이제 압력으로 작용을 하겠죠. 얘기가 좀 길어졌고 좀 복잡한데 뭐냐면, 한마디로 기름값은 내릴 수밖에 없다. 예. 이쪽 분야에 관해서 새로운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뭐 어렵다. 이런 이제 언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고, 비트코인은 이전 고점을 향해서 가는가 싶다가, 예, 속된 말로 지금 꼬라박았죠. 이번 한 주간은 좀 많이 내렸어요. 예, 그렇기는 한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보는 이유는 뭐 골드에서 지금 언급하기 어려웠던 것, 뭐 놓친 것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언급하면서 같이 하려고 했던 건데, 그쪽으로 가야 될 자금, 뭐 비트코인 쪽을 뭐 포함해서 가야 될 자금을 어딘가에서 지금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그걸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자면,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그 매출이 그 발표가 얼마 전에 됐죠? 하루 이틀 됐나요? 그 매출이 생각보다 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은 굉장히 견고하고, 예, 그리고 이제 기름이라든지 어떤 비트코인을 비롯한 나스닥과 그런 어떤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된 종목들로 자금이 다 쏠려서 다른 종목들이 지금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자, 나스닥이에요. 발표를 하고 나서 좀 내린 모습이에요. 근데 발표 전에는 이렇게 오르고 조금 횡보 좀 했다가 이제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제 걱정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내렸다가 근데 막상 이제 보니까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오르고 발표하니까 내리는 이 전형적인 이제 뭐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이제 반대 방향 움직임 뭐 이제 그런 뭐 해석이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뭐 다 상승은 요즘에는 뭐 진짜 AI 말고는 다른 종목들은 보이질 않고 있죠. 뭐 바이오가 좀 보이고 있는데 그 바이오라는 것도 AI가 없이는 지금처럼 이렇게 빠른 신약 개발이라든가 진짜 뭐 인류의 삶을 이제 획기적으로 이렇게 뭐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야 그것도 AI 도움 없이는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죄송합니다. 그 AI 없이는 진짜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뭐 AI 말고는 안 보이죠. 지금 AI라는 것을 이제 대표하는 이제 종목이 엔비디아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이제 조명을 받고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는데 뭐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뭐 거기에 또 이제 그 납품을 하는 이제 뭐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기업들 있잖아요. 제가 여기 적어놨죠. 뭐 그뿐만이 아니고 뭐 가전과 관련 있는 기업들 뭐 그것도 많이 겹치긴 하지만 뭐 그것만 있나요? 뭐 진짜 뭐 반도체를 생산해야 되는 장비를 뭐 반도체 회사들에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고 아니 뭐 굉장히 많죠. AI와 관련이 없는 게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어 지금 이것들 AI가 모든 걸 다 해주지 못하잖아요. AI가 탑재돼서 이제 이것들이 제어하는 뭐 가전제품, 뭐 자동차 등등 그런 제조업을 한국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뭐 조선이랄지 방위산업은 뭐 그건 지금 얘기를 지금 언급만 제가 했지 뭐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뭐 분량을 제가 뽑아내자면 이거 영상 뭐 밤새도록 만들어 놓고잖아요. 어쨌든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제조업이 무너지지 않고 잘 되고 있는 유지가 되고 있는 고령화가 좀 이제 변수이긴 한데 그것도 로봇이 어느 정도 보완해 줄 것 같고 예, 그런 이제 나라이다 보니까 예, 한국도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보고 증시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해놨고 한마디로 AI 때문에 예, 나스닥이 자금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좀 힘들어 보인다. 뭐 저 이런 뭐 얘기를 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이제 주요 종목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실제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AI가 실생활에 매우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예, 많이들 쓰고 뭐 얼마 전에 오픈 AI에서 사람이 이제 왔는데 예, 그 사람 하는 말이 예, 미국 다음으로 유료 결제 사용자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고령화라든가 뭐 앞으로 남아있는 투표라든가 그랬을 때 뭐 다음 대통령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픈 AI의 그런 뭐 정말 높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했던 그 말을 듣고선 조금은 그 걱정이 누그러지기는 했어요. 예.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는 대응을 잘 못하고 있을지 몰라도 개인들은 그래도 대비를 잘하고 있어서 누군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완충을 할 수 있을 만한 전체 국가적인 어떤 역량이 아예 진짜 바닥 수준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은 안심은 되더라고요. 많이 안심되진 않고 예. 예, 하여튼 뭐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할까 하고 예, 이런 미래 걱정을 잠시 내려두고 또 우리는 또 우리 개인들의 인생이 또 중요하잖아요. 예. 또
5월의 마지막 날인데 그냥 보내긴 아깝기도 하고 날씨도 너무 시원하고 좋기도 하고요. 네, 이런 걱정들 잠깐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좋은 시간들 보내고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고 들어오시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시고 읽어주시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